네 번째 보시면 우리 1위 대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위 대가라는 거는 공사량 한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를 경비에 이제 복합적으로 합산된 복합 단가를 우리가 1위 대가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거는 공사량이 한 단위당 소요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표가 나올 거예요. 자, 느티나무 이제 H3.5에 RF8 주당 1위 대가. 나무를 식재를 하려면 일단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노무비에 있어서는 표준 품셈에 보면은요 조경공과 보통 인부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자, 우리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R을 기준으로 해서 품셈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느티나무가 한 주인데 지금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되고요. 조경공 같은 경우에는 표준 품셈을 찾아서 0.37, 보통 인부 0.22인을 찾아내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각각 곱해서 금액을 산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이제 경비는 여기에서 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다 합산을 하면 이제 142,43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걸 우리가 1위 대가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요런 것들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좀 더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시거나 이럴 때 이해가 쉬우세요. 그래서 요런 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의 수량 계산의 기준은 이제 수량은 센티미터, 그램, 이제 초 단위, 세컨드 단위로 계산하고요. 수량의 이제 단위의 소수인은 표준 품셈 단위 표준에 의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3번이 중요하죠. 이제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 4, 5, 2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한다라고 문제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출된 값이 45.7254 뭐 이렇게 값이 쭉 산출이 됐어요. 두 자리니까 소수위 이하 1위까지 더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자리까지 계산을 하고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 자리까지 해서 5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면 반올림하면 이제 5, 3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쓰이는 분도는 이제 분까지, 그리고 원주 삼각함수의 유효 숫자는 세 자리까지로 한다. 자, 면적 계산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은 삼각형의 면적, 사각형은 사각형의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곡선 부분의 면적은 플래니미터라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적을 산출하고요. 플래니미터를 사용을 할 때는 3회 이상을 측정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을 이제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적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토공 계산은 양단면 평균법이라든지 주광단면법, 각주공식 같은 것들 배웠죠. 그래서 가장 값이 정확한 것은 각주공식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산출하는 방법은 양단면 평균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최적 계산들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에 보면 최적이나 면적을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볼트의 구멍이라든지 자, 모서리 부분이 사각형인데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못따기를 하는 경우라든지 물구멍, 그 다음에 이음줄눈의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포장을 할 때 한 개소가 0.1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의 자리라든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에 보면 절토량은 자연 상태의 이제 설계도량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수량 계산의 기준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소음방 거리라는 거는 이제 품에 포함된 것으로요. 소음방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고요. 20m를 초과할 때마다 별도 계산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소음방 거리가 수직 높이 1m로 올라갈 때, 그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수평 거리 6m 비율로 환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 공사비의 산정의 일반 가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현재 쓰는 방법은 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상 공부하실 때 지금 이제 그 원가 계산에 의한 이제 총 공사비 산출
이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보시면 원가 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순공사비라는 걸 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공사비라는 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한 게 순공사비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의 원가라는 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여기에다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이윤을 더해서 이제 그 밖에 세금을 더해서 총공사비가 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공사 원가 산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재료비라는 게 있고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는 데 이제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목, 잔디, 뭐 시멘트, 철근, 뭐 강관 같은 것들 여기에 들어가요. 자, 간접 재료비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모재료비에 보면 기계 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인부가 뭐 장갑을 사서 끼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장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접 재료비에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소모공구라든지 뭐 기구, 비품비, 가설 재료는 간접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자, 작업 사월 부산물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재료가 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를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가 작업설 부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업 잔재 중에서 환금이 가능한 재료에서 보통 우리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공포대, 그 다음에 이제 공드럼이라든지 잡철물 같은 것들은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비에서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할증은 문제에서 제시가 된 경우만 여러분들이 산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표준 사용량에 이제 손실량을 가산해서 산정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비의 산정은 어떻게 한다?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를 더하고 여기에다가 작업 부산물이 있으면 그거를 빼서 이제 산출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무비를 보시면 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가 있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라는 거는 현장에서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인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라는 거는 현장에서 보조로 종사하는 이제 감독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간접 노무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일정 요율을 곱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직접 노무비라는 거는 공사마다 다 물량을 산출하고요. 표준 품셈에 의한 인력품을 곱해서 이제 곱하고 노임 단가를 곱해서 직접 노무비를 산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이제 더해서 노무비가 산출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경비라는 거는 이제 순공사비, 우리가 순공사비라는 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두고 말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거의 경비에 들어가게 돼요. 경비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부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이 들어가 있는데요.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즉 노무비에다가 일정 요율을 곱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거는요, 이제 쾌적한 이런 이제 작업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두고 말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예요. 간접 노무비에 들어가지 않고요. 직접 노무비에다가 지급제는 자재 더하고 여기에다가 일정 요율. 이 일정 요율이라는 거는 이제 일정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직접 노무비에 일정 요율을 곱한다라는 거. 자,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는 우리 노무비에다가 이것도 역시 이제 일정 요율을 곱해서 우리 고용보험료를 이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직접 노무비에다가 일정 요율을 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는 이것도 직접 노무비에다 일정 요율을 곱한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